어떤 진실은 묻어두는 게 낫다고 민서는 항상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40번째 생일에 주방 카운터에 놓인 3개의 똑같은 DNA 검사 키트를 바라보며 그녀는 더 이상 불확실성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형제 명수와 태민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깨끗한 주방 창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평생 그들을 괴롭혔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지만 각각 40년 동안의 뚜렷하게 다른 경험으로 조각되었다. 전주에서 버림받은 미스터리는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형성했다. 1984년 2월의 추운 아침에 3개의 다른 병동에 있는 3개의 분리된 요람에서 발견된 그들의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각 아기는 S, J, M이라는 단 하나의 문자가 적힌 은색 펜던트만 가지고 있었다. 유일한 자매인 시연은 40년 동안 그녀의 목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낡은 은색 S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우리 정말 이럴 준비가 되었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펜던트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마치 그들이 평생 동안 축적한 모든 의문을 담고 있는 듯했다. 사실과 증거로 자신의 삶을 구축한 기업 변호사 명수는 DNA 키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어. 그는 말했다. 평소의 자신감이 살짝 흔들렸다. 무엇을 발견하든 함께 맞서야지. 그의 펜던트인 제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화강암 조리대에 흩어진 반사광을 보냈다. 세 사람 중 가장 조용한 태민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수학과 간호사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M. 펜던트는 그의 심호흡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민서가 오라. 이걸 한번 하면 돌아갈 수 없어. 무엇을 발견하든 모든 게 바뀔 수 있어. 이 순간까지의 여정은 길고 복잡했다. 매사추세츠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가정에서 자란 그들은 20년 전 전주대학교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서로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서와 명수는 도서관에서 말 그대로 부딪혔고 그 순간 충격적인 인식이 이어졌고 결국 태민도 그들의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입양 가족은 그들의 기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각자는 집이 필요한 아기에 대한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미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이상하게 고장났고 직원 인터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그날 밤의 기록에는 의심스러운 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았어요. 민서가 갑자기 말하며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는데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 상자에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녀는 카운터에서 그것을 매끈하게 다듬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사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한 줄은 뚜렷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수는 기사를 움켜쥐고 변호사의 눈이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민서, 이건 우리가 발견되기 3일 전의 날짜입니다. 왜 이걸 전에 보여주지 않았어? 다른 걸 발견했기 때문이야. 그녀가 대답하며 또 다른 작은 클리핑을 꺼냈습니다. 이건 더 최근의 것으로 불과 2달 전의 날짜였습니다. 태민이 더 가까이 기대며 의학 교육을 받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겼습니다. 집 사진을 봐 뭔가 익숙한 게 있어. 그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긴장할 때 모두가 공유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집을 꿈꿨어요. 항상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희는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DNA 키트는 이제 카운터 위에 더 크게 우뚝 솟아있는 듯했고 그 단순한 흰색 상자는 그들이 버려졌다는 것 이상의 미스터리를 풀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명수는 다시 키트를 집어들었고 이번에는 결의를 다졌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핸더슨이나 우리의 친부모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서와 태미는 각자 키트를 꺼냈다. 하지만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문자 메시지가 왔고 그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야? 태민이 물으며 그녀의 어깨를 살짝 만졌다. 민서는 전화를 돌려 모두가 익명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답을 찾지 마. 어떤 문은 닫아두는 게 좋아. 너의 안전을 위해 과거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두렴.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고 40년간의 의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든 DNA 키트는 이제 누군가가 절실히 잠그고 싶어하는 문이 열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은 자신의 진실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걸까? 명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는 평생 의문과 함께 살았어. 나는 수수께끼와 그림자에 지쳤어.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마주해야 해. 태민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키트를 열었을 때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아마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답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DNA 검사 키트는 민서의 주방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멸균된 튜브에 면봉 3개가 봉인되어 있었다.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민서의 전화기에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했을 뿐이었다. 그들이 샘플을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각 형제는 이 순간으로 이끈 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패키지에 배송 라벨을 붙이면서 손이 살짝 떨렸다. 고등학교 진로 상담사로서 그녀는 10대들이 자신의 정체성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자신의 경력을 바쳤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기원에 대한 무게를 짊어졌다. 그녀의 양부모인 윈체스터는 사랑스럽고 지지적이었지만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절실한 욕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3년 전에 끝났는데 부분적으로는 전 남편이 그녀가 과거를 그냥 과거에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뭐라고 하실지 계속 생각해. 태민이 부드럽게 말하며 양부모인 카마 부부를 언급했다. 두 분 모두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는 과거와의 단절감이 더 심해졌다. 전주 어린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하는 일이 그의 다이 되었고 특히 버려진 영화에 대한 헌신이 그랬다. 그는 잊혀진 아이를 안을 때마다 40년 전 2월의 그 아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수는 수없이 법정에 섰던 습관 때문에 넥타이를 고쳐매고 핸더슨 가족에 대해 조사하던 휴대전화에서 눈을 뗐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가 말했다. 변호사의 본능이 작용했다. 김씨 저택은 그냥 철거되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고 있어요. 역사학회에서 건축적 중요성을 들어 보존하려고 했지만 돈 많은 누군가가 철거를 강행했어요. 언제요? 민서가 물었다. 따뜻한 봄 오후가 주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게 문제예요. 오명수가 대답하며 휴대전화를 스크롤했다. 철거 명령은 제가 법원에서 입양 기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다음 날 내려졌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아요. 태민이 마무리하며 다시 펜던트를 만졌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아니죠. 민서는 냉장고로 걸어가서 3장의 사진을 꺼냈다. 각각 다른 가족을 보여준다. 윈체스터, 카마, 헌터, 명수의 입양 가족이다. 이것들을 봐, 정말 봐. 그녀는 그것들을 카운터에 나란히 놓았다. 뭔가 이상한 게 보여. 명수와 태민은 몸을 기울여 입양 가족의 친숙한 얼굴을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타이밍이 음영수가 갑자기 말했다. 이 사진들은 모두 같은 해에 찍혔어. 1983년이야. 태민이 덧붙였다. 의학 교육을 받은 그는 자연스럽게 세부 사항을 살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해야. 그리고 배경을 봐. 도시는 다르지만 같은 남자야. 민서는 속삭이며 각 사진의 배경에 있는 흐릿한 인물을 가리켰다. 이미지가 흐릿했지만 틀림없었다. 3 가족 사진 모두 주변에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지켜보기. 그럴 리가 없지. 명수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법적 마음은 이미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 가족들은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몰랐어요. 그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요. 민서는 노트북을 꺼내 핸더슨 리서치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를 열었다. 제가 찾은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핸더슨 가족은 그저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 미러라는 것에 관여했어요. 기록의 대부분은 봉인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1983년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혁명적 입양 프로그램. 사진에는 그들의 가족 사진 속에 같은 남자가 나와 있었는데 규현으로 확인되었고 현대적인 연구시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입양 가족. 그는 그들을 감시하고 선택했어요. 하지만 왜 명수가 요구했고 그의 침착한 표정은 살짝 금이 같다. 왜 우리야? 왜 3 가족이야? 왜 이렇게 비밀을 지켜?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려 모두가 깜짝 놀랐다. 흐린 유리창 너머로 봉투 같은 것을 든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내가 가져올게. 명수가 말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그녀가 말하며 보안 카메라 피드를 가리켰다. 문 앞에 있는 사람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여성이었고 수십 년은 낡아 보이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맙서사. 태민이 숨을 쉬며 알아보았다. 알아.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봤어. 채은이야. 1984년에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어.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울렸다. 그 여자는 보안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고 표정은 긴박했다. 그녀의 손에서 그들은 봉투가 오래되어 노랗게 변색되었고 3 개의 친숙한 기호 S, J, M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어요.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형제들은 40년 동안의 의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채로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DNA 검사는 이미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과거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누군가. 그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왜 갈라졌는지, 그리고 신비한 핸더슨 박사와 프로젝트 미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을 누군가. 하지만 명수가 문 손잡이를 잡자 민서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간호사를 믿지 마세요. 그녀는 보이는 것과 달라요. 384호실을 기억하세요. 그 번호는 세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384호실. 그 숫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노령 간호사가 다시 두드렸고 이번에는 더 시급하게 봉투가 풍화된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명수가 문을 열었다. 간호사 첸이 잠시 전에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봉투만 남았고 환영 매트에 기대어 서 있었고 낡은 노란 종이에는 희미한 잉크로 그들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뒤편의 거리는 으스스하게 조용했고 노령 간호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 태민이 훈련된 눈으로 거리를 살피며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을 거야. 그는 보안 영상을 기억하며 의학적 본능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 유니폼. 옛날 병원 사진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세세한 부분까지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유지한 침착함은 잠시 잊힌 듯했다. 종이는 언제라도 부서질 듯 약해 보였다. 냄새가 나는데? 그녀는 망설였다. 병원 소독제예요. 태민이 말을 마쳤다. 옛날식 베타딘이에요. 80년대 후반에 이 약을 쓰지 않게 됐어요. 안에서 그들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384라고 적힌 문이 있는 병원 복도가 나와 있었다. 그 앞에는 젊은 간호사 천과 다른 간호사 3명이 서 있었고 각자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날짜 스탬프에는 1984년 2월 14일 그들이 발견된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얼굴을 보세요. 엄영수가 말했다. 변호사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눈은 불안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다른 간호사들은 다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첸 간호사는 프레임 밖에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두려워하는 듯해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메모를 펼쳤다. 그 메모는 주름이 많이 져 있었는데 마치 수십 년 동안 수없이 펴고 접은 것 같았다. 글씨는 떨렸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384호실에 대한 진실은 나와 함께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해. 거울 프로젝트는 입양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선택에 대한 것이었어. 핸더슨 박사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가족을 선택했어. 펜던트는 그저 보석이 아니야. 열쇠야. 그들이 그것을 허물기 전에 김씨 저택에서 음악 상자를 찾아. 하지만 누구를 믿을지 조심해. 내 얼굴을 공유하는 사람이 다 내 피를 공유하는 건 아니야. 채은, 전주, 야간 간호 감독관, 1960-1985내 얼굴을 공유하는 사람이 다 공유하는 건 아니야는 무슨 뜻이야. 태민이 평소의 차분한 태도가 흔들렸다. 우리는 셋뿐이야. 민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거운 자세로 앉았다. 그럴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공유하기 망설였던 파일을 꺼냈다. 입양 기록에서 이걸 찾았어. 세인트 메리에서 1984년 2월 14일에 받은 출생 기록이야. 아기가 4명이나 나와 있어. 4명. 명수와 태민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은 대부분 삭제돼 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날 똑같은 아기가 4명 태어났어. 병원 보석 기록부에 펜던트 4개가 등록돼 있어. S, J, M.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크게 삼켰다. R,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40년 동안 세상둥이라고 믿었던 것, 다른 형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깨진 역사의 또 다른 조각. 명수는 법적인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김 씨의 저택은 내일 철거됩니다. 거기에 답이 적힌 음악 상자가 있다면 오늘 밤에 가야 해요. 태민이 말을 마쳤다. 하지만 그 문자, 첸 간호사에 대한 경고. 누가 그녀가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민서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 알림이었다. 제목줄에 그녀의 피가 식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태민이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 전에 샘플을 보냈어요. 이메일은 DNA 검사 회사의 익명의 관리자가 보낸 것이었다. 제출에 대한 긴급 공지부 HC384. 여러 유전자 마커가 오염 또는 이상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즉시 전문 부서에 연락하세요. 우선순위 코드 미러 HC384. 명수는 중얼거렸다. 핸더슨 코퍼레이션 384호실 우연일 리가 없어. 민서는 이메일을 열었지만 자세한 내용 대신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다. 출생증명서 이미지였다. 이름은 삭제되었지만 날짜와 장소는 분명했다. 맨 아래에는 프로젝트 미러 문서에서 본 서명이 눈에 띄었다. 그는 우리 입양 가족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야. 민서는 속삭였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어. 그는 그 일부였어. 태민은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부지까지는 1시간 거리야. 지금 출발하면 잠깐만. 명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 진실을 찾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라면 어떡하지? 민서는 펜던트를 만지며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보호가 항상 친절한 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역사로부터 보호받는 건 싫습니다. 그들이 떠날 물건을 모으는 동안 민서의 보안 시스템이 울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다. 타임스탬프는 30분 전의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은 그녀의 주방에서 찍은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카메라에서 찍은 것이었다. 흐릿한 영상에서 그들은 DNA 키트를 여는 자신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눈이 놓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 뒤의 창문에서 4번째 반사상. 그들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모여드는 황혼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 태민이 숨을 쉬었다. 그들은 항상 가까이 있었어. 명수가 시계를 확인했다. 폭파 작업반은 새벽에 시작해.
그 음악 상자에 어떤 답이 있든 핸더슨 박사와 첸 간호사가 어떤 진실을 보호하거나 폭로하려고 했든 우리는 그것을 찾을 시간이 6시간 남았어. 민서는 코트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신비한 네 번째 반사상이 불타고 있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 기억나? 그녀가 형제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진실은 그림자와 같아. 더 열심히 쫓을수록 더 빨리 달려. 하지만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져. 명수가 덧붙이며 문으로 향했다. 그들이 민서의 집을 나서자 아무도 펜던트에서 깜빡거리는 작은 붉은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켜진 불빛이었다. 384KO실에 봉쇄된 김씨 저택에서 그 반대편이 살아났다. 오래된 음악 상자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김씨 저택은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고 빅토리아풍 건축물이 무성한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건설 장비는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부지 주변에 조용히 서 있었고 새벽에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의 손은 녹슨 문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쥐었고 그들의 헤드라이트는 저녁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비췄다. 이곳을 알아요.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압도적인 데자뷰의 의대 교육은 잊은 채였다. 저는 그 창문을 꿈꿨어요. 그는 3층에 있는 원형 창문을 가리켰고 그 유리창에는 황혼의 마지막 잔재가 반사되어 있었다. 보육실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명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평소처럼 체계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신호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는 첸 간호사의 메모를 꺼내 희미한 자동차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펜던트는 열쇠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무슨 열쇠예요? 민서는 펜던트를 만졌고 처음으로 뒷면 패널에 약간의 이음새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수년간 그것을 착용해 온 동안 누가 열어보려고 했나요?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자신의 펜던트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40년이 지나자 이음새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가락에 의해 압력을 받아 각 펜던트가 부드럽게 딸각거리며 갈라졌다. 각 펜던트 안에는 엄지 손톱만한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열쇠 3개. 명수가 중얼거리며 희미해지는 빛에 자신의 열쇠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형제가 4명이에요. 민서는 주방 창문에 있는 신비한 인물을 떠올리며 바로잡았다. 아마도 그게 첸 간호사가 우리 얼굴을 가진 사람이 모두 우리 피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고 모든 발걸음이 평생 찾던 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문은 사슬로 묶이고 자물쇠가 채워졌지만 주방 근처의 연문은 최근에 사용된 것이었다. 손잡이에 묻은 먼지가 흩어졌다. 누군가 여기 왔어요. 태민이 간신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집안은 시트로 덮인 가구와 경매를 위해 표시된 상자로 미로처럼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손전등 빔은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핸더슨 가족의 퇴색한 사진을 비췄다. 각각의 사진에서 규현은 당당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비밀스러운 부담을 품은 듯했다. 3층이에요. 민서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보육실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명수의 분석적 정신은 그들이 아는 것을 조각조각 모았다. 프로젝트 미러는 입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입양 가족을 선택하는 시점, 모니터링, 4번째 아기. 이건 다른 것이었어요. 더 큰 것이었어요. 그들은 3층에 도착했고 태민은 갑자기 멈췄다.
들어보세요.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희미한 기계적인 똑딱거림이었다. 소리를 따라가다 그들은 친숙한 숫자가 적힌 문 앞에 섰다. 384. 민서가 숨을 쉬었다. 병실과 똑같아. 전혀 방 번호가 아니었구나. 명수가 깨달았다. 코드였어. 그들의 펜던트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했고 작은 붉은 불빛이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깜빡였다. 명수가 열쇠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가 주저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든 우리는 함께 마주한다. 민서와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잡이 주위에 삼각형으로 배열된 거의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그들이 동시에 돌리자 똑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문이 오래된 경첩의 속삭임과 함께 열렸다. 유아실은 민서의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둥근 창문이 있는 원형방으로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똑같은 침대 4개가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서 있었고 흰색 페인트가 오래되어 벗겨졌다. 중앙에 먼지 낀 탁자 위에는 화려한 음악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창문에 서서 떠오르는 달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린 사람은 그들이 아는 인물이자 자신의 반사상이었다. 그 사람이 돌아서자 그들은 자신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더 단단해졌으며 수십 년 동안의 아주 다른 삶의 흔적이 있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인물이 손전등의 빔에 들어와 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펜던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펜던트와는 달리 이 펜던트는 긁히고 움푹 들어갔으며 표면은 나이로 인해 어두워졌다. 나영아, 민서가 속삭였다.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입술에 이름이 떠올랐다. 그 여자. 그들의 자매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띄지 않았다. 4번째 반사상,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지우려고 했던 반사상, 그녀는 음악 상자를 가리켰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실험을 망가뜨린 이유를 마침내 알게 될까요? 아버지, 태민은 뒤로 물러섰고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다. 핸더슨 박사가 우리의 친부였어. 그렇다 나영이 확인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미러는 그의 일생의 업적이었다. 통제된 환경에서 자란 완벽한 복제품 4마리. 본성과 양육의 극한까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음악 상자의 정교한 조각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지.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가 우리를 숨기고 떼어놓고 잊게 만들려고 한 무언가. 명수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변호사 본능은 그 순간의 감정적 혼란과 싸웠다. 네가 정말 우리 누나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 왜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 나영의 웃음은 씁쓸했다. 숨겨졌다고. 그들이 널 데려간 날부터 널 지켜봐왔어. 널 안전하게 지켜주고 떨어져 있게 해줬어. 문자 메시지, 경고, 전부 내 거야. 널 진실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어. 그녀는 밖에 있는 철거 장비를 가리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들은 지금 마지막 증거를 지우고 있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녀는 음악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민서의 목소리가 그녀를 막았다. DNA 검사야, 민서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가로챘어?
뭐가 보여졌어? 나영의 손이 음악 상자 위에서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번쩍였다. 정말 알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바꿀 거야.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네가 우리에 대해 알고 있었어. 새로운 소리가 밤을 가로질러 울렸다. 차량들이 다가오고 여러 대의 엔진이 있었다. 나영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일찍 왔어. 철거는 새벽에 시작될 예정이었어. 그건 공사 차량이 아니야. 명수가 엄숙하게 말하며 매끈한 검은색 SUV가 집으로 오는 것을 알아봤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 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프로젝트 미러 감독위원회. 그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어. 그녀는 형제들을 돌아보며 눈에 진짜 두려움을 담았다. 우리에게는 몇 분 남았어.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 이 음악 상자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 그들이 만든 것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어.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럴. 준비가 되었니?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아래에서 울려 퍼졌고 뒤이어 계단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자매를 바라보았고 각각의 얼굴에서 자신의 결의가 반영된 것을 보았다. 음악 상자가 저절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나영의 손은 비밀을 밝혀줄 숨겨진 걸쇠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떤 문들은 한번 열면 그들 뒤에 있는 문 손잡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나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음악 상자를 잡고 세 개의 펜던트를 모두 표면에 있는 삼각형 홈에 눌렀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홈이었습니다. 연주되던 멜로디의 음높이가 바뀌었고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서 보석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오래된 의료 문서 더미와 낡은 베이스 테이프가 드러났습니다. 소방 탈출구 그녀가 쉬쉬거리며 상자의 내용물을 민서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문이 활짝 열리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나타났고 오래된 사진에서 본 노인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핸더슨 박사의 연구 파트너인 동현이었다.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이제 나이와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그만해.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권위를 지녔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었다. 제발,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나영은 형제들 앞에서 보호하듯 움직였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동현 삼촌. 아니면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절차를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삼촌이라는 단어는 형제들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민서는 서류를 더 꽉 움켜쥐었다. 상담사로서의 훈련 덕분에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삼촌. 그녀가 속삭였다. 웹 박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당신 아버지는 천재였지만 집착도 심했어요. 핸더슨 가족 유전학 프로젝트, 즉 거울 프로젝트는 혁명적이었어요. 너무나 혁명적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의 발달을 완벽하게 하고 특정 특성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자란 똑같은 아이 4명? 우리는 실험이었어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의학적 지식 덕분에 그 의미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죠. 모든 게 잘 됐어요. 나영이 쓴소리로 바로잡았다. 문제는 그거였어요. 보여줘, 민서. 그 파일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 4장이 있었는데 모두 1984년 2월 14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모든 문서에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아. 우리 어머니, 명수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당신의 누나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외박사를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언니, 로버트의 아내, 그가 확인했다. 그녀는 출산을 견뎌내지 못했어. 그 과정은 그녀의 신체에 너무 큰 부담이었어. 로버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연구, 완벽한 유전적 계통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집착을 비난했어. 슬픔에 잠긴 그는 너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어. 너에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주기 위해서. 정상. 나영의 웃음은 거칠었다. 그게 내가 내게 한 짓이라고. 나를 여기 가두고 멀리서 내 형제들을 감시하는 동안 고립된 채로 키웠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도록 가르쳐 외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달래듯 손을 들어 올렸다. 나영, 너는 이해하지 못해. 유전자 변형은 전례가 없었어. 우리는 통제 대상이 필요했어. 합병증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했어. 합병증, 태민의 의학적 훈련이 시작되었다. 어떤 종류의 합병증, 하지만 민서는 이미 문서를 읽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유전자 변형은 우리를 똑같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인지 능력 향상, 치유 속도 향상, 수명 연장.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 공포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저 내 쌍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초로 성공한 인간 유전자 변형이에요. 명수는 서류를 받았고 그의 법적 마음은 경주했다. 이게 당신이 집을 부수는 이유예요. 증거를 파괴하는 것. 이런 종류의 실험은 그때도 불법이었다. 필요한 일이라고 외박사는 주장했다. 당신 아버지는 유전적 질병을 없애고 인간 진화 자체를 발전시키는 잠재력을 보셨어요. 하지만 수아가 죽은 후 그의 양심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무게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영이 부드럽게 되뇌었다. 테이프를 보여줘, 민서. 그들이 당신을 데려간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줘. 민서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용 DVD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녀는 보안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변환된 바이스 테이프를 삽입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40년 전의 보육실을 보여주었습니다. 4명의 아기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두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중 한 명인 나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4명 모두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부드러운 푸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양자 얽힘 외박사가 조용히 설명했다. 세포 수준에서 여러분은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에서 서로를 찾았고, 꿈을 공유하고, 나영이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연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윤리적 고려사항, 인간 진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 나영이 생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책임. 그래서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자 속에서만 지켜보았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진실이 밝혀진다며. 갑자기 집에 오래된 전기 시스템이 과급되었습니다. 불빛이 밝게 번쩍였고, 내 형제는 모두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느꼈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연결이었습니다. 그들의 펜던트는 비둘소처럼 파란 빛으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웹 박사는 뒤로 물러나며 얼굴에 경각심이 스쳤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양자 공명. 떨어져 있어야 해요.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 출력은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민서는 자리를 지키며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 그들의 손이 닿자 푸른 빛이 더 강해졌다. 그와 함께 공유된 추억이 쏟아졌다. 함께한 첫 순간, 부드럽게 노래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헤어졌던 밤, 웹 박사와 함께한 남자들. 근처에서 과학자들이 모니터링 기구처럼 보이는 것을 들어올렸고, 그들의 디스플레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판도값을 보여주었다. 양자장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억제할 수 없어요. 나영이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제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푸른 빛이 그들을 완전히 감쌌다. 40년간의 이별, 조심스럽게 유지된 거리가 마침내 끝났다. 그 연결의 순간에 그들은 단지 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성공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가족. 마침내 서로에게로 돌아갈 길을 찾은 형제자매. 과학자들의 손에 있는 기구는 에너지장이 강해지면서 불꽃을 일으키고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 웹 박사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가득했다. 로버트,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지? 푸른 빛이 절정에 달하면서 대답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그들의 공동 운명의 빛 속에서 드러났다. 점차적으로 푸른 빛이 사라졌다. 형제 자매는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그들의 맞잡은 손은 여전히 그들의 연결의 여파로 떨렸다. 그들의 아버지가 조작한 유전자 변형, 즉 그들을 하나로 묶은 양자 얽힘이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났다. 유아 시절에 헤어진 이후로. 하지만 웹 박사가 두려워했던 재앙보다는 에너지가 안정되어 그들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답네요. 태민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의료 교육 덕분에 그는 그들의 공유 생물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 구조는 실제로 동기화되어 서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웹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기구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모형은 당신이 완전히 다시 연결되면 양자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야 했어. 당신의 모형은 틀렸어요.
나영이 부드럽게 말했고 40년간의 고립이 마침내 끝나자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과 아버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별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민서는 흩어진 의료 문서를 꺼내들었고 상담사의 본능이 그녀가 전체적인 그림을 조각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단순히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노트를 보세요. 아버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만들어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 날짜들은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숨기고 보호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용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웹 박사는 먼지가 쌓인 의자에 몸을 묻고 갑자기 80년의 모든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로버트는 암에 걸리기 전에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어요. 그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하고 싶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게 너무 무서웠고 수아의 죽음이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 그는 수십 년의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너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너희가 서로를 찾을 거라고 항상 말했잖아. 악기를 든 남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나영은 앞으로 나서서 삼촌을 마주보며 평생의 의문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 여기 두었어? 멀리서 지켜보면서 결코 손을 뻗지 못했어. 네가 가장 강했기 때문이야. 웹 박사가 인정했다. 네가 읽는 건 항상 가장 높았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대신 너는 그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했어. 민서는 다시 음악 상자를 열어서 이전에 놓쳤던 숨겨진 칸을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사진도 있었다. 사진에는 임신해서 빛나는 그들의 어머니 수아가 바로 이 보육원에 앉아 있었다. 그녀 뒤에는 그들의 아버지 규현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항상 알았던 것처럼 서로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거야. 내 아버지가 만든 유전자 변형은 무기나 과학적 돌파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되지 않는 가능한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동영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일한 실수는 두려움과 슬픔이 당신을 갈라놓게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 데려오는데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들이 서로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들 사이의 유대감은 과학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세포 구조에 기록된 구체화된 사랑입니다. 서로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실험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깊었습니다. 웹 박사는 떨며 서 있었고 풍화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제하려고 40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영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다. 용서할 것이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으로 갑자기 밖에 있는 철거 장비가 굉음을 내며 작동했다. 작업반은 일찍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낡은 집은 첫 충격에 흔들렸다. 증거 우 웹 박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로버트의 모든 연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모든 것, 당신의 안전을 위해 파괴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비밀도 없습니다. 그녀는 문서와 비디오를 모아서 가까이에 두었다. 이제 우리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연구. 그것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전 질환, 세포 퇴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태민이 덧붙였다. 그의 의학 지식은 그 가능성을 알아봤다.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함께 예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법적 틀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재단을 만들 거야. 김앱 유전자 연구소야.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되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해야지. 철거가 계속되면서 집이 다시 흔들렸다. 웹 박사는 그들 각자를 차례로 바라보며 그들이 실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된 가족을 보았다. 너희 엄마 말이 맞았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는 기적이야. 나영은 다시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그 가야 해. 나영이 말했다. 이 집은 충분히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했어. 그들이 삐걱거리는 집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합동 에너지가 길을 밝혔다. 웹 박사와 그의 부하들이 조용히 뒤따랐다. 밖에서 철거 작업반은 일을 멈추고 놀라움에 찬 눈빛으로 응시했다. 똑같은 네 형제 자매가 옛 저택에서 걸어 나왔고 그들의 꽉 쥔 손은 새벽 전의 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이제 뭐야? 태민이 차에 도착했을 때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유대감의 힘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달성해야 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야.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펜던트를 비추자 기억 속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들 뒤에서 김씨 저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밀과 기적은 그 저택이 만들어내고 마침내 다시 모은 4명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6개월 후 김앱 유전자 연구소는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현대적인 건축물은 오랫동안 그들의 비밀을 간직했던 빅토리아풍 저택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정문을 걸어 들어갔고 펜던트가 빛을 받아 지금은 보안 배지로 바뀌었습니다. 펜던트에는 S 문자가 새겨져 있어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비에는 40년 전 처음 만난 순간을 담은 침대에 누워있는 똑같은 아기 4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들의 어머니인 수아 핸더슨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연구소의 작업을 온화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를 추모하며 사랑은 모든 과학 중 가장 위대한 과학입니다. 민서는 첫 공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주 회의실에서 형제 자매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주 어린이병원에서 아침 순찰을 마치고 병원 수술복을 입은 태민은 최신 연구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의학 전문 지식과 아버지의 유전적 돌파구를 결합한 것으로 이미 여러 희귀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명수는 연구소의 최신 특허 출원을 마무리하던 노트북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의 법적 배경은 복잡한 윤리적,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탐색하는데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리즈 대표들이 2시에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포 재생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나와 그들의 보안 책임자가 된 나영은 건물의 첨단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던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가 결코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자로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동현 삼촌이 전화했어요.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연구팀 중 마지막 사람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양자적 연결은 몇 달 동안 안정되었습니다. 덜 극적이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더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강한 감정을 공유하고 심지어 때로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독특한 유대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어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육실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어머니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민서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습니다. 기억에 더 가까웠어요. 그들이 제외한 이후로 공유한 꿈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연결이 함께 보낸 초기 시절의 순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했습니다. 명수가 회의실 메인 화면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변형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마커를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나영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점을 지지할 때. 그런데 민서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어젯밤 3시경에 다들 그 맥박을 느꼈어.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연결은 새로운 것을 감지했다. 그들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뚜렷한 또 다른 공명.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사례를 발견했어요. 태민이 확인하며 의료 기록을 꺼냈다. 수원에 사는 쌍둥이 2명이에요. DNA가 우리와 비슷한 마커를 보여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경로를 따르는 자연적 돌연변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유전자에 이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실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류 자체가 더 큰 연결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영은 펜던트를 만지며 멀리서 형제들을 지켜보며 보낸 모든 세월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안내하고, 지원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해요. 이미 다 됐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요. 쌍둥이들은 태어난 이후로 꿈을 공유해 왔다고 해요.
익숙한 소리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동현이 들어왔는데 저택에서 보낸 밤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언론이 아래층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세상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준비가 되셨나요? 민서는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그녀의 파트너들이었다. 그들의 연결을 통해 그녀는 그들의 혼합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흥분, 긴장, 결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오름의 감각. 그들은 아버지의 논란이 많은 실험을 과학을 통해 표현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다. 사실, 민서가 말했다. 먼저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동현. 삼촌 태미는 그에게 최신 연구 결과가 표시된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래 유전자 서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패턴이에요. 동현은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건 서명 같아요. 오명수가 확인했다. 어머니의 유전자 서명이 수정에 짜여 있어요. 그녀는 그저 실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성공시키는 열쇠였어요. 수아, 동현이 속삭이며 부드럽게 화면을 만졌다. 그녀는 항상 프로젝트에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인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녀가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과학이 완성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했어요. 나영이 말을 마쳤다. 그녀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실제적인 근본적인 힘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우리의 DNA에 인코딩했어요. 민서는 기자회견을 위해 서류를 모았고 형제 자매들과의 따뜻한 연결의 맥박을 느꼈다. 그녀는 과학과 사랑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다. 가장 큰 돌파구는 우리가 둘을 포용할 때 생겨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유대감을 통해 그들의 통일된 반응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 로비로 내려가자 그들의 펜던트는 부드럽게 빛났다. 그 첫 재결합의 극적인 푸른 빛이 아니라 가족, 목적, 그리고 인간 존재의 코드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꾸준한 따뜻함이었다. 그들 뒤에 회의실에서 아침 햇살이 수아의 초상화를 정확히 비추었고 그녀의 미소가 밝아진 듯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위대한 실험이자 가장 깊은 유산인 자녀들이 그녀가 항상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함께 지원 그룹 회의는 민서가 그 주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연구소의 커뮤니티 룸에 있는 얼굴들의 원을 둘러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을 보았다. 오늘의 그룹은 평소보다 더 컸다. 쌍둥이 3쌍, 형제 자매 3명, 심지어 사촌 2명까지 있었는데 모두 그녀가 형제 자매와 공유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유전적 연결성을 보였다. 꿈은 제가 5살 때 시작되었어요. 루시라는 젊은 여성이 말했고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에마가 그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기자회견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서와 함께 이 세션을 진행한 태미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의학적 전문 지식은 이 가족들이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결은 각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유된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정적 공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 옆에 평소 자리에서 지켜보던 나영은 민서의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평생 고립된 생활을 한 그녀의 여동생은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유대감을 찾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떼어놓았던 보안 문제는 이제 연결된 가족으로 이루어진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들어와 폴더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더 인스티튜트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이후로 그는 유전적 연결이 있는 가족을 옹호하는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최신 정책 제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배치 결정 시 연결된 형제 자매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룹에 속한 한 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들이 더 이상 떨어져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딸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떨어져 지내는 건 딸들에게 너무 큰 상처예요. 강제적 분리가 개인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오래된 이론은 철저히 반박되었어요. 민서가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연결된 형제 자매는 유대감을 억압하기보다는 지지할 때 실제로 더 강한 개인적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소는 지금까지 미묘한 공감적 연결에서 그들만의 깊은 유대감에 이르기까지 50건 이상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다른 그룹 멤버인 데이비드가 말했고 그의 사촌 앨리스가 그 옆에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공명 검사 중에 웹 박사가 핸더슨 패턴에 대해 언급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민서는 형제 자매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 핸더슨 패턴은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DNA에 인코딩한 특정 유전적 시퀀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모든 연결된 가족에서 그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처럼 인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열쇠처럼 생각하세요. 태민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실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 유전학에서 이미 가능했던 것을 증폭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연결이 과학적 돌파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방중앙으로 이동하여 얽힌 DNA 가닥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신과 같은 가족을 찾을 때마다 이러한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 패턴은 인구의 1% 미만에서 나타나지만 각 세대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명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돌연변이나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다음 단계입니다. 과학은 흥미롭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가족이 여러분의 재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은 우리가 엑스맨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방 안에 웃음이 퍼졌지만 민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초능력이나 공상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능력은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에 대해 말하자면 나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원에서 쌍둥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태민에게 건네주었고 태민은 점점 더 흥분하며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커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3세대로 연결된 가족은 더 안정적이고 통제된 유대감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실시간으로 가속 진화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룹에 있는 새 엄마가 아기 쌍둥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괜찮을까요? 받아들여질까요? 민서는 그녀 옆에 앉으려고 움직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세상에서 자랄 거예요. 연구소는 단순히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장. 시간이 다 됐어. 문간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현 삼촌이 지팡이에 기대어 들어왔지만 활짝 웃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희 넷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연결된 가족들로 가득 찬 방을 가리켰다. 어머니는 항상 사랑이 우리 존재에 스스로를 기록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회의는 끝났다. 가족들은 머물며 경험과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을 지탱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민서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오랫동안 거부당했다. 연구소는 연구시설 이상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등대와 같았다. 나중에 그들이 커뮤니티 룸을 청소할 때 민서는 형제 자매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친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지며 말없이 그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일기가 옳았어. 나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쓴 글 기억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새로운 진실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을 보여줄 뿐이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가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쌍둥이는 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새로운 이해로 밝아졌다. 창문을 통해 태양이 연구소의 현대식 건물 뒤로 지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옛 저택에서 보낸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한때 비밀과 두려움을 품고